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텀 플레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데이텀 플레인은 주로 모델링을 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모델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텀은 스케치를 할 때 스케치 평면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트림 바디, 스플리트 바디 혹은 미러를 할 때 데이텀 플레인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텀 플레인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크게는 연관성 있는 데이텀 플레인과 연관성이 없는 넌 어소시에이티브, 즉 비연관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달라졌을 때 같이 연관성 있게 수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비연관성은 어떤 기준이 수정이 되더라도 연관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데이텀 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드를 보면 선택한 상황에 따라서 추론적으로 생성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텀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서 디스턴스, 거리값을 입력을 하면 내가 선택한 위치에서 10mm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텀을 생성을 하겠다 해주면 이 디스턴스 값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데이텀과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at angle 타입으로 변하게 되고, 두 개의 평면을 선택하면 이 바이섹터라는 데이텀이 자동으로 상황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데이텀 생성하는 방법이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인퍼드로 두고 생성을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입을 바꿔가면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X를 띄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모델 템플릿으로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플랜이라는 거는 XY, YZ, XZ 평면 이렇게 지금 데이텀 CSYS도 있고요. 데이텀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옆에 데이텀 플레인 기능이 있고요. 이 데이텀 플레인을 클릭을 해서 타입을 보면 이렇게 많은 타입이 있고요. 먼저 인퍼드로 두고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을 선택을 했더니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값이 뜨고요. 여기서 제가 100mm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데이텀을 생성하겠다 해서 OK를 눌러보면요. 파트 내비게이터에 데이텀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더블 클릭해보면 타입이 이번에는 디스턴스 타입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퍼드로 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타입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했을 때 리버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Z 방향으로 100mm만큼 떨어진 위치에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세팅에 가면 어소시에이티브가 이렇게 자동으로 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텀 플레인 기능으로 선택을 해서 30mm 간격으로 3개를 또 연속해서 배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텀에 구 모양이 있습니다. 구를 잡고 크기를 또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구를 잡고 리셋 플랜 사이즈 하면 다시 사이즈가 리셋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어소시에이티브를 키고 OK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데이텀이 부모 데이텀이고요. 2번, 3번, 4번은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1번 데이텀, 즉 부모 데이텀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200 디스턴스로 수정을 해서 OK를 해보면 어소시에이티브가 됐기 때문에 이 데이텀이 수정이 되면 얘도 이 위치에서 30mm, 30mm 간격을 갖는 방법이 어소시에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넌 어소시에이티브 비연관성을 생성을 해보기 위해서 WCS를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CS는 W를 누르면 화면상에 나타나고요. 여기서 둥근 좌표계를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다시 한번 데이텀 플레인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 YZ
에다가 WCS 기준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XZ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넌 어소시에이티브 타입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는 이 파트 내비게이터에서도 표시가 다릅니다. 어소시에이티브는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넌 어소시에이티브는 픽스드, 즉 고정이 된 데이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WCS를 이렇게 움직여 봐도 이동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텀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데이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어소시에이티브를 체크를 해제를 해줘도 마찬가지로 픽스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텀과 이 데이텀은 어소시에이티브를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픽스드 데이텀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소시에이티브와 넌 어소시에이티브는 이 세팅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기본으로 어소시에이티브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넌 어소시에이티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턴스 타임 말고요. 인퍼드로 두고 데이터 플레인과 축을 선택하면 앵글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퍼드로 타입을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플레인과 축을 선택하면 회전이 되는 앵글 타입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YZ 평면을 선택하고 Z축을 선택하면 YZ 평면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를 잡고 각도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옵셋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치에서 나는 100mm만큼 띄어서 또 데이텀을 만들겠다 해주면 앵글 부분에서의 옵셋을 준 데이텀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의 데이텀을 연속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개의 평면을 연속해서 선택을 해보면 두 개의 평면 사이에 중심의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K를 해서 이 데이텀을 선택을 해보면 지금 타입이 바이섹터 타입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이 타입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개의 선택한 평면에 중심에 생성되는 데이텀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 데이텀을 삭제를 하고 꼭 평행인 데이텀이 아니라 이렇게 각도가 있는 데이텀 두 개를 연속으로 선택해주면 90도 사이에 45도가 되는 데이텀을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45도가 되는 타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인퍼드 타입으로 생성을 한번 해봤고요. 예제를 바꿔서 파일 오픈해 주고요. 여기 데이터 플레인 폴더에 PRT에 데이터 플레인 PRT를 오픈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플레인 선택해서 인퍼드로 특정 면을 선택해서 거리값을 입력해주면 디스턴스 타입으로 생성이 되고요. 면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앵글 타입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면과 반대쪽에 있는 두 개의 평면을 선택해주면 중심이 되는 데이텀이 생성이 되고요. 각도가 들어가 있어도 무조건 2등분 되는 데이텀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인퍼드로 했을 때 타입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텀은 헷갈리니까 Shift 눌러서 모두 딜리트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데이텀 플레인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커브 앤 포인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 앤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로 이렇게 3개의 점을 찍으면 이 3개의 점을 만족하는 데이터 플레인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찍어주고 포인트를 찍어주고 포인트를 찍어주면 3개의 포인트를 통과하고 만족시키는 데이터 플레인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포인트를 통과하는 데이텀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투라인도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라인은 2개의 라인을 포함하는 데이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쪽 라인과 이 라인을 2개의 라인을 포함하는 데이텀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3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탄젠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탄젠트는 이런 실린더 형상의 면을 클릭했을 때 탄젠트한 데이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데이텀 플레인의 한쪽 면만 생성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생성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실린더의 각도를 틀어서 탄젠트한 데이텀을 만들고 싶을 때는요. 탄젠트 타입에서 앵글 투 플레인이라고 바꿔주시고요. 먼저 실린더의 면을 선택해 주시고 MB2를 눌러서 실린더가 회전할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YZ 평면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각도가 나오고요.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실린더의 각도로 탄젠트한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인포드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을 선택해주고 YZ 평면 혹은 XZ 평면 2개의 평면을 선택을 해줘서 앵글이 되는 평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탄젠트로 이렇게 앵글 투 플레인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주세요. 이번에는 스로 오브젝트인데요. 스로 오브젝트는 자주 사용을 안 해요. 이렇게 실린더를 선택했을 때 실린더의 센터에 생성이 되고요. 이 면을 선택하면 이 면의 데이텀이 생기고요. 그냥 면을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온 디렉션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준이 되는 이 라인의 중심점을 선택을 해주면 이 중심에 맞춰서 방향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벡터는 이 모서리가 선택이 되는데 벡터를 Shift로 눌러서 해제하고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 이 위치에서 내가 선택한 모서리 방향으로 이렇게 데이텀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벡터를 이 라인을 선택을 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Shift를 눌러서 이 라인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이 라인 방향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주면 방향도 리버스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커브는요, 이러한 커브들의 데이텀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노멀 투 패스, 서클의 수직인 노멀 투 패스 방법으로 아크 위치로 데이텀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탄젠트 투 페이스는 아크 길이로 탄젠트한 데이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앵글로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아크 랭스 타입으로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텀을 또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건 디스턴스, 앵글, 바이섹터, 그 다음에 여기에 3개의 점을 찍어서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탄젠트도 중요했고요. 포인트 앤 디렉션, 포인트를 찍고 벡터를 찍어서 데이텀을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온 커브로 커브에다가 데이텀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밑으로는 non associative, 비연관성 데이텀을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텀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데이텀은 스케치 평면이나 추후에 배울 트림 바디, 스플리트 바디, 그리고 미러 바디 등에서 응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알아두시고 학습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데이텀 플레인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